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2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쌍한 백합 아가씨. The original title is An Unfortunate Lily Maid. 오늘은 앤에게 위험한 일이 닥친 것 같아요. 빨강머리엔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모드 몽고메리. 준비되었나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앤 셜리! 네. 당연히 내가 일레인을 맡아야지 앤. 난 저 아래로 떠내려갈 용기가 안 나. 다이아나가 말했다. 나도 그래. 둘이나 셋이 같이 배에 타고 가는 건 괜찮아. 재미있을 거야. 하지만 혼자 누워서 죽은 척하는 건 난 못해. 무서워서 정말 죽을지도 몰라. 루비길리스가 몸서리를 쳤다. 물론 낭만적이겠지. 하지만 난 가만히 못 있을 거야. 어디까지 왔는지 너무 멀리 떠내려온 건 아닌지 보느라고 계속 머리를 들 게 분명해. 그럼 느낌이 안 살잖아, 앤. 제인 앤드류스도 동의했다. 하지만 빨강머리 일레인은 너무 웃기잖아. 난 떠내려가는 것도 겁나지 않고 일레인이 정말 되고 싶어. 그래도 역시 내가 하는 건 우스워. 루비가 일레인이어야 해. 루비는 피부도 정말 하얗고 머리도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금발이잖아. 일레인은 눈부신 금발을 물결처럼 늘어뜨렸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일레인은 백합 아가씨야. 봐, 빨강머리는 백합 아가씨가 될 수 없어. 앤이 한탄스레 말했다. 내 얼굴색은 루비만큼 하얗잖아. 그리고 머리색도 자르기 전보다 훨씬 더 짙어졌어. 다이아나가 진지하게 말했다. 와, 정말 그래 보여?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까봐 물어볼 엄두가 안 났거든. 이제 젓갈색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니, 다이아나? 앤이 붉어진 얼굴로 기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소리쳤다. 그래, 그리고 정말 예뻐 보여. 다이아나가 앙증맞은 검은색 벨벳 리본 머리띠를 한 앤의 짧고 부드러운 곱슬머리를 감탄스럽게 쳐다봤다.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은 과수원집 아래 연못의 뚝 위였다. 자작나무로 에워싸인 조그마한 땅이 둑에서 연못 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 끝에는 낚시꾼과 오리 사냥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나무 발판이 물 위로 올라와 있었다. 루비와 제인이 다이아나와 함께 한여름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앤도 같이 놀려고 온 참이었다. 그의 여름 앤과 다이아나는 연못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한적한 숲은 지나간 추억이 되었다. 벨시가 봄의 집 뒤쪽 방목지에 동그랗게 둘러 자라던 나무들을 사정없이 벤 것이다. 애는 그루터기 사이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낭만적인 기억들을 떠올려 보기도 했다. 하지만 금방 눈물을 털고 일어섰다. 다이아나와 입을 모아 말했지만 곧 14살이 되는 13살 다 큰 여자애들에게 놀이집 같은 장난은 이제 유치했고 연못 주변에는 마음을 단숨에 잡아끄는 놀잇감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다리 위에서 송어를 잡는 것도 재미있었고 베리 씨에게 오리 사냥을 나갈 때 타는 바닥이 평평한 작은 배를 타고 노 젓는 법도 배웠다. 일레인 이야기를 연극으로 옮겨보자는 것은 앤의 발상이었다. 지난해 아이들은 학교에서 테니스의 시를 공부했다. 교육감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있는 모든 학교의 영어 과정에 테니스의 시를 포함시키도록 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작품을 조각조각 해체해서 분석하느라 전체적인 의미 같은 건 증발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금발의 백합 아가씨와 랜슬럿, 기네비어, 아서왕은 아이들에게 생생한 실존 인물처럼 다가왔고 앤은 캐멀롯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남몰래 아쉬워했다. 앤은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었다고 말했다. 앤의 계획에 모두 열광했다. 여자애들은 나루토에서 배를 밀면 물살을 타고 다리 밑을 지난 다음 연못이 굽어지는 쪽으로 튀어나온 얕은 땅에 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를 타고 그렇게 자주 내려가 봤기 때문에 일레인 연극의 안성맞춤이었다. 그럼 내가 일레인을 할게. 앤이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섰다. 주인공 역할을 맡는 건 기뻤지만 자신의 예술적 감각으로 볼 때 일레인과 꼭 맞는 사람이 그 역을 해주기를 바랐다.
자신은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루비, 내가 꼭 아서왕을 맡아야 해. 제이는 기네비어, 다이아나는 랜슬럿인 거야. 하지만 시작할 땐 일레인의 아버지와 오빠들 역할부터 해야 해. 말 못하는 늙은 하인 역은 빼야겠어. 배에 한 사람이 누우면 다른 사람이 탈 자리가 없거든. 금실이 들어간 검은 천으로 배 전체를 다 덮어야 해. 너희 엄마가 하시던 오래된 검정 숄이면 딱 맞을 거야, 다이아나. 다이아나가 검은 숄을 가져오자 애는 활짝 펴서 배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누워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로 모았다. 루비 길리스가 살랑대는 자작나무 그늘 아래 미동도 없는 작고 하얀 얼굴을 내려다보며 불안한 듯 작게 속삭였다. 아, 정말 죽은 것처럼 보여. 무서워, 얘들아. 우리 이런 거 해도 될까? 린다 아주머니 말이 연극은 죄다. 아주 나쁜 짓이랬는데. 루비! 린다 아주머니 얘기를 하면 안 돼. 지금은 린다 아주머니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이란 말이야. 내가 그러면 분위기가 깨지잖아. 제인, 나머지는 내가 해줘. 일레이는 죽었는데 말을 하면 웃기잖아. 애니 가차없이 말했다. 제인이 나머지 일들을 잘 처리했다. 황금빛 덮개는 없었지만 노란색 일본 비단으로 만든 낡은 피아노 덮개가 훌륭히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얀 백합을 구할 수 있는 철이 아니라서 기다란 파란 붓꽃 한 송이를 가지런히 모은 앤의 손 위에 올리자 바라던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났다. 자, 준비됐어. 우린 일레인의 평온한 이마에 입을 맞춰야 해. 다이아나, 내가 누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하고 루비는 안녕 사랑스런 누이여라고 말하는 거야. 둘 다 되도록 아주 슬프게 해야 해. 앤, 제발 살짝 웃어. 일레인은 미소를 짓듯 누워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 좀 낫다. 자, 이제 배를 밀자. 제인이 말했다. 그렇게 배는 물밑에 박혀있던 오래된 말뚝에 거칠게 부딪혀 긁히며 앞으로 밀려났다. 다이아나와 제인과 루비는 한참을 기다려 배가 물살을 타고 다리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확인한 다음 힘껏 달려 숲을 지나고 길을 건너 연못 아래 길게 뻗어나온 땅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랜슬럿과 기네비어, 아서왕이 되어 백합아가씨를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 애는 천천히 떠내려가던 몇 분 동안 이 낭만적인 상황을 한껏 즐겼다. 그러다가 낭만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벌어졌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이다. 불과 몇 분 만에 일레이는 허둥지둥 일어나 황금 덮개와 검은 관보를 들어 올리고 배 바닥에 큰 틈이 생겨 말 그대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광경을 망연히 바라봐야 했다. 나루토에 있던 뾰족한 말뚝이 배 바닥에 큰 틈을 만든 거였다. 물론 애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금방 알아차렸다. 이대로라면 배는 연못 아래에 닿기 훨씬 전에 물이 차서 가라앉을 터였다. 너가 어디 있지? 나루토에 두고 왔잖아. 애니 숨을 헐떡이며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 애는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다음 날 애는 앨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배가 다리까지 흘러가는데 물은 계속 차오르고 그 시간이 몇 년은 되는 것 같았어요. 엘렌 사모님. 전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동안 눈은 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유일한 방법이 배가 다리에 가까워졌을 때 기둥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리 기둥은 오래된 나무줄기로 만들어서 마디랑 옹이 같은 게 많잖아요. 기도도 해야 했지만 앞도 잘 지켜봐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배가 기둥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몇 번을 되뇌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기도를 멋지고 화려하게 꾸밀 생각 같은 건 잘 안 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배가 기둥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잠깐 서 있었던 덕분에 스카프랑 숄을 얼른 어깨에 걸친 다음 천만다행으로 튀어나와 있던 커다란 옹이에 재빨리 올라갔어요. 그렇게 전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없는 미끄러운 다리 기둥에 매달려 있었어요. 앨런 사모님 정말 낭만적이지 않은 자세였지만 그땐 그런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순간에 낭만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전 얼른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나서 기둥을 꽉 붙잡는 데만 전념했어요. 다시 마른 땅을 밟으려면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배는 다리 밑을 지나 떠내려가다 눈 깜짝할 새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미리 연못 아래쪽으로 가서 기다리던 루비와 제인, 다이아나는 눈앞에서 배가 사라지는 광경을 보고 앤이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은 줄 알았다. 한동안 새아이는 눈앞의 비극을 보고 공포에 얼어붙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다음 순간 목청껏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뛰어 숲을 지났고 다리 쪽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큰 길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내달렸다. 나무 옹이를 위태롭게 딛고 죽을 힘을 다해 기둥에 매달린 애는 친구들이 황급히 달리는 모습을 보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었다. 곧 도와줄 사람이 올 터였지만 자세가 너무 불편했다. 몇 분이 지났다. 불쌍한 백합 아가씨에게는 1분이 1시간 같았다. 왜 아무도 안 오지?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 전부 기절했나 봐. 아무도 오지 않을 건가 봐. 점점 힘이 빠지고 쥐가 나서 더는 매달려 있지 못할 것 같아. 애는 매끈하니 긴 그림자가 너울대는 초록빛 시면을 내려다보며 몸을 떨었다. 온갖 섬뜩한 결말들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팔과 손목이 아파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 길버트 블라이드가 하먼 앤드루스 씬의 배를 타고 다리 밑으로 노를 저어왔다. 길버트는 흙깃 위를 올려다보며 깜짝 놀랐다. 무시하는 듯한 표정에 작고 하얀 얼굴이 겁에 질린 하지만 여전히 도도한 커다란 잿빛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앤셜리,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길버트가 소리쳤다. 그리고 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기둥 쪽으로 배를 몰아 손을 내밀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앤은 길버트 블라이어드의 손을 잡고 재빨리 배 위로 내려와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숄과 젖은 스카프를 안고 배 뒤쪽으로 가서 앉았다. 앤은 흙탕물에 흠뻑 젖은 채 잔뜩 화난 얼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전을 부리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어떻게 된 거야, 앤? 길버트가 다시 노를 저으며 물었다. 일레인 연극을 하고 있었어. 난 배에 실려서 캐멀로까지 떠내려가는 중이었고. 그런데 배에 물이 새는 바람에 기둥에 매달려 있었던 거야. 애들이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갔어. 미안하지만 나루터까지 좀 데려다 줄래? 앤이 자신을 구해준 길버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냉담하게 말했다. 길버트는 친절하게도 나루터까지 데려다 줬고 앤은 길버트가 내민 손을 무시하며 재빨리 물가로 뛰어내렸다. 정말 고마워. 앤이 도도하게 몸을 돌렸다. 하지만 길버트도 날렵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와 앤의 팔을 잡았다. 앤, 나 좀 봐.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예전에 내 머리를 가지고 놀린 건 정말 미안해. 널 화나게 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장난이었어. 그리고 이제 오래전 일이잖아. 지금은 내 머리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해. 정말이야. 우리 친구로 지내자. 길버트가 급하게 말을 꺼냈다. 잠깐 동안 애는 망설였다. 상처 입은 자존심 이면에서 수줍은 듯 간절한 길버트의 젓갈색 눈이 참 보기 좋다는 이상하고 새로운 자각에 눈을 떴다. 앤의 심장이 이상하게 조금씩 두근거렸다. 그러나 오래전 느꼈던 분노가 씁쓸하게 되살아나면서 앤은 흔들리던 결심을 얼른 다잡았다. 2년 전의 그 장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길버트는 앤을 홍당무라고 불렀고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다른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라면 웃어 넘겼을지도 모르지만 앤의 분노는 시간이 흘러도 적어도 겉으로는 조금도 가라앉거나 누그러들 줄 몰랐다. 앤은 길버트 블라이드가 미웠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앤은 차갑게 말했다. 싫어. 너랑은 친구로 지내지 않을 거야. 길버트 블라이드, 그러고 싶지 않아. 좋아. 나도 다시는 친구하자고 부탁하지 않을게. 앤셜리. 나도 이제 필요 없어. 길버트는 화가 나서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로 배에 뛰어오르더니 거칠게 노를 저어 금세 멀어졌다. 애는 단풍나무 아래로 고사리가 핀 좁고 가파른 길을 올라갔다. 머리를 꿋꿋이 들었지만 이상한 후회가 밀려왔다. 길버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길버트는 앤에게 잊지 못할 수치를 안겼다. 하지만 그래도 앤은 차라리 주저앉아 실컷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겁에 질려 쥐가 나도록 매달려 있던 탓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길을 반쯤 올라갔을 때 다시 연못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던 제인과 다이아나를 만났다. 아이들이 과수원집으로 달려갔지만 다이아나 부모님은 밖에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었다. 루비 길리스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어서 혼자 진정하도록 두고
제인과 다이아나가 유령의 숲을 지나 개울 건너 초록지붕집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마릴라는 카모디로 나가고 매슈는 뒷마당에서 건초를 말리고 있었던 탓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앤! 다이아나가 숨을 헐떡이며 앤의 목을 꼭 끌어안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앤, 우린 내가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어. 우리가 널 죽인 것 같아서 우리가 너한테 일레인을 시켰잖아. 루비는 제정신이 아니야. 앤 어떻게 빠져나왔어? 다리 기둥에 매달려 있었어. 길버트 블라이드가 하먼 앤드루스 신의 배를 타고 가다가 나를 보고 물에 태워다 줬어. 앤이 기진맥진해진 상태로 말했다. 와, 앤, 길버트는 정말 멋있어. 너무 낭만적이야. 그럼 오늘 이후로 길버트와 말을 하겠네. 제인이 겨우 숨을 돌리며 끼어들었다. 순간적으로 앤이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난 듯 발끈했다. 아니,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낭만이란 말은 다시 하지 말아줘. 제인 앤드루스, 너희를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 얘들아, 다 내 잘못이야. 난 불운한 별자리를 타고 태어났나 봐. 하는 일마다 나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말썽에 휘말리게 하잖아. 다이아나, 너희 아버지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 이제 다시는 연못에서 배를 못 타게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앤의 예감은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이날 오후의 사건을 알게 된 베리 씨네 집과 커스버트 씨네 집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언제 철이 들긴 하는 거니, 앤? 마릴라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다. 그럼요. 그럴 거예요, 아주머니. 이번엔 정신 차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앤이 낙천적으로 대답했다. 아무도 없는 다락방에서 실컷 울고 난 뒤 마음이 진정된 앤은 평소처럼 밝은 기운을 되찾았다. 어째서 말이냐? 오늘 소중한 교훈을 새로 배웠어요. 초록지붕집에 온 뒤로 실수를 많이 저질렀지만 실수 하나하나가 큰 단점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자수정 브로치 사건 때는 남의 물건을 기웃거리는 버릇을 고쳤고요. 유령의 숲 때는 상상력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진통제 케이크로 요리할 땐 부주의했던 습관을 고칠 수 있었고 머리를 염색한 뒤로는 제 허영심을 돌아보게 되었잖아요. 전 이제 머리나 코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하긴 해도 거의 안 하는 편이죠. 오늘 실수 덕분에 이제는 너무 낭만만 쫓는 버릇을 고치게 됐어요. 에이번리에서 낭만을 찾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수백 년 전 캐멀롯의 성안에서라면 쉬웠을지 몰라도 요즘 세상의 낭만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곧 제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주머니. 제발 그랬으면 좋겠구나. 마릴라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구석자리에 말없이 앉아있던 매슈는 마릴라가 자리를 뜬 뒤 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수줍은 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의 낭만을 다 버리지 마라. 앤, 낭만이 조금 있는 건 좋은 거란다. 물론 너무 많으면 곤란하지. 하지만 조금은 남겨두렴. 조금은 말이다. 잘 들었나요? 오늘 앤이 정말 위험에 처했었네요. 길버트가 앤을 구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앤은 언제쯤 길버트와 친구가 될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